네, 양가희 기자 안녕하세요. 안녕하세요. 건국대학교 내에서 폐렴 증상을 보인 학생들이 잇따라 발생했다고요? 네, 그렇습니다. 이 원인을 알 수 없는 폐렴 환자는 지난 19일부터 산발적으로 발생했습니다. 질병관리본부에 따르면 지난 19일부터 28일까지 이 동물생명과학대학 건물 실험실을 쓰는 석박사 과정 연구원들 가운데 폐렴 증세를 보인 환자가 21명 발생했습니다. 학교 측에 따르면 추가적으로 10명가량이 의심 증세를 보이고 있다고 하는데요. 서로 인접한 이들 3개 실험실에서 환자가 집중 발생함에 따라서 질병관리본부는 정밀 역학조사를 통해서 환자들의 공동 노출 요인을 찾는 데 주력하고 있습니다. 네, 그런가 하면 건국대학교 측은 이미 이 동물생명과학대 건물을 폐쇄했다고 하는데요. 네, 그렇습니다. 이 대학 측은 추가 피해를 막기 위해서 어제 오전 11시부터 동물생명과학대 건물을 폐쇄했습니다. 질병관리본부는 학교 측과 협의해서 실내 공간에 대한 소독 등 방역 조치를 실시한 뒤에 이 건물 이용자와 접촉자 명단을 확보해서 모니터링을 강화하고 있는데요. 네. 또 해당 단과대 교수와 재학생 등 850여 명은 능동 감시 대상에 포함시켰습니다. 네. 자, 그런가 하면 동물생명과학대 학생 일부가 최근에 충주 캠퍼스 실습농장을 방문해서 젖소에 대한 샘플 연구를 한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네, 그렇습니다. 뭐 소를 통한 감염이 아니냐 이런 추측도 있다고요? 네, 이 처음 증상을 호소한 대학원생 4명은 이 동물 영양학 연구실 소속 연구원들인데요. 네. 이 충북 충주에 있는 동물농장 그리고 경기 안성에서 열린 젖소 품평에 다녀온 것으로 확인되면서 일각에서는 이 소를 통해 감염될 수 있는 브루셀라 등 인수 공통 감염병이 아니냐는 얘기가 흘러나오고 있는 상황입니다. 이에 대해 질병관리본부 관계자는 이 병원체 확인에 며칠이 걸린다면서 일부에서 우려하는 메르스는 확실히 아니고 또 브루셀라 증상도 아직 나오고 있지 않기 때문에 쉽게 단정할 수 없다는 입장입니다. 그런가 하면 건국대 병원 관계자가 맨 처음 격리된 4명 학생의 엑스레이 촬영 결과가 너무 이상해서 담당 교수가 놀라서 환자들을 다 격리실로 뺐다는 그런 초진 당시 상황을 전하면서 학생과 학부모들을 중심으로 굉장히 불안감이 조성되고 있는 상황입니다. 네, 네. 얘기만 들어도 정말 무시무시합니다. 이 메르스 충격이 잊혀지기도 전에 이 같은 집단 감염이 발생했으니 불안감이 클 수밖에 없을 것 같은데요. 하지만 해당 질병에 대한 원인은 정확한 역학조사 결과가 나와야만 알 수 있는 겁니다. 괜한 억측으로 인한 불안감 조성은 자제해야 하지 않을까 싶습니다. 네. 자, 다음 소식입니다. 국가정보원의 증거조작 의혹 사건으로 비화한 서울시 공무원 간첩 사건에 대해서 대법원이 오늘 최종 판결을 내렸습니다. 피고인 유우성 씨를 간첩으로 볼 증거가 부족하다 이런 판결이었죠? 네, 그렇습니다. 이 서울시 공무원 간첩 사건의 피고인 유우성 씨에게 적용된 국가보안법 위반 혐의에 대해 대법원은 무죄라고 최종 판결했습니다. 네. 다만 유 씨에게 적용된 여권법과 북한 이탈 주민보호법 위반 그리고 사기 혐의는 원심과 같이 유죄로 판결했는데요. 유 씨는 징역 1년에 집행유예 2년, 추징금 2,565만 원을 선고받았습니다. 네, 그렇군요. 사실 서울시 공무원 중에 간첩이 있다. 이런 의혹만으로도 정말 네. 많은 논란이 또 화제가 됐었는데 네. 결국에는 간첩이 아닌 것으로 밝혀졌군요. 이 사실 수사 과정에서도 증거 조작이라는 사건으로 인해서 많은 논란이 있었습니다. 네, 그렇습니다. 이 사건은 지난 2013년으로 거슬러 올라갑니다. 지난 2004년에 이 유 씨는 탈북해서 서울시 공무원으로 근무하면서 국내 체류 중인 북한 이탈 주민들의 정보를 북한에 넘긴 혐의로 검찰에 기소가 됐는데요. 앞서 1심 재판부는 국가보안법 위반 혐의를 무죄로 판단했는데 이후 검찰은 이 항소심 과정에서 무죄가 선고된 유 씨의 간첩 혐의를 입증하기 위해서 유 씨의 출입경 기록 등을 증거로 제출했는데 이것이 논란이 된 것입니다. 네. 문제는 이 검찰이 제출한 출입경 기록과 이 변호인 측이 제출한 출입경 기록이 달랐기 때문인데요. 급기야 항소심 재판부는 이 중국 정부에 진위 확인을 위한 사실 조회를 요청했고 중국 측은 주한 중국 대사관을 통해서 검찰 측 문건 3건이 모두 위조됐다는 회신을 받으면서 증거 조작 파문이 일었습니다. 예, 정말 생각이 나네요. 이때 정말 파장이 적지 않았었잖아요. 네, 맞습니다. 사건의 중요한 증거가 되는 문건이 조작됐다는 것, 이 조작을 뭐 국정원이 했느니, 뭐 검찰이 네, 했느니, 네. 그것 때문에 논란이 많이 됐었는데 국가적인 망신 아니겠습니까? 맞습니다. 예. 네. 그래서 오늘 그거에 대해서 유 씨가 소회를 밝혔는데요. 이 중국에서 찍은 사진을 북한에서 찍은 것으로 조작하는 등 이렇게 국가기관이 일개 개인에게 이러한 상대로 한 행위 때문에 굉장히 힘든 시간을 보냈다는 입장을 표명했습니다. 그리고 더불어 간첩 조작 사건의 피해자가 더 이상 생기지 않게 강력한 조치가 있었으면 좋겠다라는 입장도 밝혔습니다. 네, 아직 유우성 씨에게 재판이 더 남아 있다고 합니다. 결과가 어떻게 나든지 간에 법원의 공정한 판결이 있었으면 하고 기다려보겠습니다. 네. 자, 이제 마지막 소식입니다.
주민들 스스로가 되살려낸 창의 숭인 지역의 꼭대기 장터 네. 다음 달 1일에 개최된다고요? 네, 그렇습니다. 이 서울시는 지역 공동체 조직들의 연합체인 창신마을댁과 함께 창신 숭인지역 낙산 어린이공원에서 11월 1일 꼭대기 장터를 개최한다고 밝혔습니다. 네. 꼭대기 장터는 1990년대 창신동 시민 아파트가 철거되기 전까지 낙산 꼭대기 일대에 활기찬 시장이 열렸다는 그런 마을 주민들의 기억을 바탕으로 이를 되살려서 마을을 활성화하고자 올해 6월 7일을 시작으로 매월 개최되는 장터인데요. 지난 6월 시작한 이래 연 인원 약 1,000여 명이 방문하면서 지역의 대표적인 주민축제로 자리 잡아가고 있습니다. 네, 무엇보다 주민들의 아이디어로 되살려낸 마을 장터이라는 점에서 주민들의 애착이 정말 클 것 같다는 생각이 네. 드는데요. 네. 저도 한번 참여해보고 싶다는 생각에 타 지역에 사는 주민들도 참여할 수 있을까요? 네, 그렇습니다. 물론 타 지역 주민들도 참여를 할 수 있는데요. 조건이 하나 있는 게 네. 직접 제작한 물품만을 판매할 수 있다는 것입니다. 아, 그렇군요. 네, 꼭대기 장터에서는 주민들이 직접 봉제로 만든 다양한 물품들을 구매할 수도 있고 또 지역 아동센터 학부모들이 직접 만들어서 안심하고 먹을 수 있는 다양한 먹거리도 맛볼 수가 있는데요. 지역의 인터넷 라디오 방송인 창신동 라디오 덤의 진행으로 주민들의 공연과 토크쇼 등이 펼쳐지는데 여기서 노래와 연주 그리고 동화 구연과 같은 재능을 가진 주민들이 자신의 역량을 발휘할 수 있는 좋은 기회가 마련이 된다고 합니다. 네. 네, 주민들 스스로 지역의 역사, 문화적인 자산을 발굴해서 장터를 되살린 게 상당히 인상적이네요. 네. 이러한 공동체 활동의 성과가 이렇게 차곡차곡 쌓이면 나중에 뭐 지역에서 진행되고 있는 마을 사업을 주민들이 직접 주도해서 할 수 있지 않을까 하는 기대도 됩니다. 네. 참 의미 있는 행사 같은데요. 타 지역 계시는 분들도 함께 참여해 보시면 좋을 것 같네요. 네. 지금까지 수도권 이슈 브리핑 양가희 기자와 함께했습니다. 양가희 기자 고맙습니다. 고맙습니다.